네, 메르스 감염에서 완치돼 퇴원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국민 불안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확진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민심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도 메르스 대응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현안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인데요. 여야 지도부는 매일같이 메르스 관련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여야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을 놓고도 정치적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그리고 용인대 최창열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장님 먼저 현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2번 환자죠. 첫 번째 감염자의 부인분이 다행히 이제 완쾌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퇴원도 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두 분도 퇴원 절차를 조율 중이다. 네. 긍정적인 신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확진 환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네. 50명까지 늘었단 말이죠. 현 상황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확진 환자가 지금 네. 이제 입원 환자가 지금 퇴원하는 상황이니까 네네.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그동안 너무 막연하게 불안감에만 네. 휩싸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2주니까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그 40번째까지 지금 확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지금 이제 5월 20일 날 첫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지금 거의 2주가 이제 잠복 기간 지났거든요. 그렇죠. 거의 이제 지금 이제 퇴원하는 사람 이어서 곧바로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무작정 공포에만 떨 필요 없고 또 외국에서도 그 우리나라한테 많은 조언을 외국 그 의사들이 많이 조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생활 자체를 자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인들은 일반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불안감에 떨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입원 환자가 일단 퇴원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좀 건강하고 또 이렇게 자가로 이제 그 건강이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왜 입원 환자가 퇴원하게 된지 그 원인들을 좀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에서 퇴원한 과정이라든 경로, 그다음에 그동안 어떻게 치료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셨는데 거기에 교수님 거기 또 이것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 텐데 또 한 가지 추가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가 브리핑했었는데 메르스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변이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메르스 확산이 일단은 정점을 지나서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어젠가 유전자 분석을 발표하려다가 외국과의 연구 결과를 좀 비교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늦어졌어요. 늦었죠. 이제 유전자 분석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생각보다 3차 감염이 생기니까 외국에서는 3차 감염에 예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3차 감염의 염려가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종 바이러스 아니냐. 변종 바이러스면 더 대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갔던 건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한 바이러스와 그 배열이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같다. 그 부분은 굉장히 그래서 다행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유전자가 변이된 거다라는 것보다 훨씬 대처하는데 좀 쉬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볼 때는 아까 우리 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이나 모레 지나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 국면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다행인 것이고 좀 뒤늦었지만 정부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지금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습도가 좀 높아지면 이 바이러스가 좀 번식할 확률이 적어지는데 이게 계속 비 올 소식이 좀 없어요. 이게 아주 걱정인 거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뭔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진정으로 들었으면은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방금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정부가 초반에 지금도 여전히 정보 공개에 있어가지고 좀 국민들의 불만이 좀 있어요. 초동 대응도 좀 늦었고 미숙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정부를 자꾸 비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지금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 공개를 하고 어떤 그 환자의 어떤 그 이동 행로라든지 이런 것들 빨리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 대응 그거랑 연결해서 제가 한번 좀 이제 이사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부 대응 지적을 말씀하셨으니까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인데 그때는 되게 기민하게 대처를 잘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게 주로 야권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스를 가장 잘 예방한 모범국가로 사실 굉장히 칭찬을 그 당시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고건 당시 총리께서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진압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스가 발병했을 때 사스의 원인했던 그 사스에 발병됐던 그 환자를 바로 격리 조치시키라고 직접 아마 총리가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을 굉장히 잘했고 또는 2차, 3차 감염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그 아주 쫌쫌하게 정부에서 대응을 잘한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D병원이라 하죠. D병원에서 최초에 발견 이게 지금 바레인을 다녀온 그 환자가 아마 이런 그 메르스 환자가 같다라고 보건복지에 보고를 하니까 그럼 아니면 어떡할 거냐, 당신이 책임질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윽박지르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5월 20일 날 확진이 됐는데 이런 아주 그 상황을 볼 때는 너무 이 정부에서 이것을 물론 뭐 자기들 매뉴얼대로 했는데 매뉴얼 자체가 뭐 작동이 제대로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초기 단계에서 이것을 진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결국은 이제 뭐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지금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그 감염자가 지금 퇴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입원 환자가요. 네, 아까 한 명이 퇴원하면은 그 퇴원하게 된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잘 이 정보를 취합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발표할 적에 퇴원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퇴원하게 됐다. 그러면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해서 퇴원하게 됐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하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이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 그 환자라도 저렇게 퇴원하는구나. 완치돼서 퇴원하는구나라는 그런 거를 좀 안정감 있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이사님께서 고건 총리 말씀도 하셨는데 또 지금 공교롭게도 보면 지금 현재 총리가 공석입니다. 예, 참 묘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 역할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현재 최경환 총리 대행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 게 6월 2일이었어요. 아무튼 최경환 부총리가 총리 대행이었는데 일단 그 부분도 대단히 늦은 거예요. 15일 날 처음에 이제 그 진단이 있고 20날 확진 환자가 처음 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6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6월 2일 날 관계장관회의 소집하고 대통령께서는 6월 1일 날 이제 발언을 처음 하셨죠.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도 통계가 18명인데 1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청와대가 이 사안 자체를 대단히 안이하게 봤다. 그렇지 않고 이런 발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였죠. 그리고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께서 민관 합동 그 대책회의를 소집을 하셨는데 일단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은 청와대라도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죠. 그리고 총리 청문회 이제 8일부터잖아요. 월요일부터. 그런데 언제 총리 될 때까지 그거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컨트롤 타워 맡으셔야죠, 지금. 지금 이제 제가 그럼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이제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어저께죠. 금요일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단 말입니다. 그 전에 이틀 전에는 이제 긴급 회의도 청와대에서 주재했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 컨트롤 타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계속 대통령이 나서라라고 연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를? 나선다는 게 국립의료원을 방문하고 이런 게 나서는 게 아니잖아요. 컨트롤 타워라는 건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지휘를 직접적으로 관계장관들 지자체장도 마찬가지고 관련 기관들,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분들을 이런 관료들을 이런 기구들을 직접 소집해가지고 일일이 지시를 하고 이런 게 컨트롤 타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그 말씀 하시니까 말씀인데 이미 국민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신뢰 잃었잖아요 지금.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마스크 얘기하면서 본인은 마스크 쓰고 나오고 이런 게 신뢰의 문제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민들의 신뢰는 작은 데서부터 싹트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은 더 작은 데서 발생하는 거라서 대통령께서 직접 컨트롤 타워를 맡으라는 얘기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지시하고 촘촘히 챙기고 아까 고건 총리가 촘촘히 챙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허 이사장님께서 그런 것들 이제 지금 원래 총리가 해야 되는데 총리가 공석이니 대통령도 직접 나서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아까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최경환 지금 부총리가 해외 나가 있잖아요. 그 이제 내일까지인데 하루 앞당겨서 오늘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뭐 이렇게 좀 그 어떤 뭐 다그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일 필요가 있고 또 그 있지만 지금 이 질병 관련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보 단계를 격상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주의 단계 주의 단계니까 이것을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 경보 단계를 지금 주의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상황들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뭐 경제부는 경제부대로 다 따로따로 제각각 돌아가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따로따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한 곳으로 통합을 시켜서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경보 단계를 말씀하셨으니까 좀 정리하자면 경보 단계가 총 네 종류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그러니까 심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계까지는 격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법적으로 이게 안전처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셔야지 나머지 이제 그 각 부처 장관들이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 전 보면 팔짱만 끼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을 하게 느끼는 거죠. 아직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아직까지 청와대 차원에서 뭐 적절로 진두지휘한다고 보기엔 좀 미흡하다. 그렇죠. 그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지금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정보 공개 문제거든요. 네. 아까도 제가 아까 리포트에 나왔지만 D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D병원이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삼성 서울병원으로 다 보도가 아니 됐고요. 굳이 그 말 애들로 할 거 없어. 삼성 서울병원 다 나왔잖아요. 네. 신문 보도에 그걸 자꾸 뭐 D병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네. 예. 그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이제 서울의 대형 병원 또는 D병원 그런 게 하고 얼마나 있단 부자연스럽습니까? 지금 아니 신문에 공개되고 방송에 나왔는데 그거를 자꾸 D병원 그러니까 국민들은 거기서 자꾸만 왜 이런 것까지도 물론 이게 뭐 D병원을 삼성 서울병원을 하냐 안 하냐가 이 사태 네. 해결에 결정적인 뭐 변수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데서 자꾸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네. 잘못된 정보를- 시각이죠. 그러니까 시각차가 정보를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각 병원에 지금 환자들이 지금 산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물론 메르스 환자는 아닙니다. 일반 병원 일반 환자들이 있는데 이게 병원 이름을 모르니까 혹시 우리 병원에도 메르스 환자가 있지 않나 이런 자꾸 공포감이 든단 말입니다. 오히려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예. 물론 이 지금 그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은 뭐 당장 그 해당되는 병원은 굉장히 타격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피해를 생각하면 국민들을 생각하면은 그 정보 공개하는 건 당연하고 이미 벌써 국민들은 다 알고 DB는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는 거 자꾸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꾸 시시할 이미 필요가 보도도 다 없다. 되고 있고. 보도도 다 됐고 예. 실명으로 이미 신문이 다 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보완을 할 상황도 있지만 지금은 이미 다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정부가 처음에 상태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 입장이 이해가 가죠. 관료적 시각에서는 충분히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관료적 시각이 꼭 아니더라도 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 그런 단계는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아직도 정부가 너무 그러한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어떤 정보 공개의 눈높이 차이, 요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제 벌써 목요일 밤 긴급 기자회견이죠.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유감을 표시했었고요. 그래서 이사님 이거를 어떤 정치적 시각이 있다. 이거 여권의 시각이긴 한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딱 이야기하면은 그냥 박원순 시장은 입장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무능하니까 내가 직접 나서겠다. 중앙정부가 무능하니까 지방정부가 나서겠다 이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라는 것은 일단 질병 관련된 것은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해외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질병이 발생이 되면은 어떤 경우든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는 협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래야지 손발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초기 단계에서 좀 위협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당신들이 나오시오.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서는 잘못됐다. 그리고 지나치게 그것을 불안감을 부각시켜서 마치 뭐 이 서울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서울 시민만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규제 사항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 서울 시민 내 혼자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우선 중앙정부와의 협조 관계를 그동안 얼마만큼 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협조해왔는지 이런 것들도 박원순 시장이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지금. 이사님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교수님 그러면 요 연장선에서 이게 박원순 시장의 대권 행보의 일환이다.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를 나갈 수 뭐 있어요? 대권 행보의 그렇죠. 일환이다라고 과도한 문제하는 것 해석이다. 자체가 저는 예. 그건 맞지 않는 주제인 것 같고 단지 말씀하시는 게 무능하니까 직접 나선다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의 팩트 관계인데 제가 뭐 박원순 시장의 그 기자회견을 옹호하겠다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요. 정부를 비판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 박원순 시장 입장이 이런 거였어요. 그 35번 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삼성 서울병원 의사인데 그 양반이 그분이 쭉 이제 그동안 행적 이런 것들을 계속 서울시에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그래서 29일 날부터 그런 행적도 알고 있었고 서울시에 통보를 했고 그 정보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말에 의하면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의 얘기예요. 이거는 직접 어제 뭐 육성을- 종편에 나와서 네. 말씀하신 게 있죠. 예. 거기에 나온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박원순 시장이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통화도 했고 질병관리본부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통화를 했는데 이걸 공개해도 좋으냐라고 그랬더니 질병관리본부장이 시장이 알아서 하시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박 시장의, 박 시장의 주장이죠? 주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전혀 서울시 내가 이번에 정치적으로 정부가 초동 대응에 미숙했으니까 뭔가 정치 이익을 얻겠다라고 해서 중앙정부 제끼고 나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 대권 행보까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 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게 그걸 어떻게 대권 행보와 연결시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이게 속에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정치적으로 거죠. 좀 이게 이 본질하고 다르게 좀 정치 이슈화처럼 번질 조짐인데 좀 가정법적인 추론일 수는 있는데 제가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릴게 말씀이 아직 안 끝났는데 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적어도 정치적으로나 뭐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잖아요. 만약 이런 것들 발표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정부의 대응이 늦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런 논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데 네. 그런 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속마음이 어떤지 그거는 관심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다음에 당정청이 한 몫을 내서 박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간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이게 지자체가 너무 혼란을 초래한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박 시장과 이른바 당정청 여권과의 정쟁으로 미친 이 부분을 맨 처음에 촉발한 건 정부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굳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이건 박 시장이 뭔가 과잉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이것을 가지고 박 시장이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득을 보려 했다라는 거야말로 정책 해석이다. 저는 그 옳은 해석이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안 보일래 안 보일 수가 없는 게 너무 지나치게 박원순 시장이 35번 환자를 중심으로 1,500 그에 참석했던 1,500명의 어떤 일반 시민들을 거의 다 그 메르스의 의심 환자군 환자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1대1로 맞춤형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과도하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정부가 대신 하고 있다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게 중앙정부가 왜냐면은 그런 왜 오해를 주게 했어요? 굳이 따진다면. 아니. 근데 그야말로 논리가 그건 좀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게 뭐냐면 1,500명을 일반 그 1,500명 일반인들을 그것을 메르스 혹시 메르스에 전염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을 동원해서 규정하지 않았죠. 아니에요. 1대1로 규정하지 직접 않았죠. 관리를 언제 규정했습니까? 1대1로 자, 관리를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그 부분에서 이사님, 오해를 제가 사는 거죠.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박원순 시장의 소속 정당이 여권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았다면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이제 박원순 시장이 뭐 같은 당이냐 아니냐 이런 것 떠나서 이분이 대권 후보가 아니었다면은 아마 내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민감하지는 않았을 민감하게 거다. 반응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게 중앙정부와 그러니까. 긴밀한 협조를 일단 먼저 한 상태에서 이 상황을 진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맞아요. 거죠. 아니 허 이사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어요. 대권 후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반응 안 했다란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굉장히 당정청이 정치로 접근했다는 말의 반증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마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박원순 시장을 두둔하는 거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과도하게 비칠 소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65명을 전부 의심 환자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 35번 환자가 어쨌든 간에 그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게 막 일파만파 번지니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전체를 의심하고 해서 너무 소심한 뭐라 한다. 이렇게 볼 건 논리 비약이죠. 우리가 일단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사안을. 박 시장 부분은 뭐 이번에 메르스 사태 본질하고는 조금 비껴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에서 대담을 하고요.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사장님한테. 이게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또 하나 관심 있는 부분이 박 시장이
그걸 유럽 출장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밝혔습니다. 네. 안 네. 가겠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다다음 주죠. 이제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거든요. 가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그거를 혹시 겨냥한 거 아니겠느냐. 최소한 겨냥은 안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차기 대권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과 대비되는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아마 그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할 걸 봅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6월 중순에 지금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전제가 뭐냐면은 황교안 그 총리 내정자가 일단 그 통과된다는 걸 청문회를 통과된다 전제하에서 아마 갈 겁니다. 만약에 황교안 총리 내정자가 이 청문회에서 통과가 어려울게 되면은 그 어떻게 되면 총리가 공백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나. 메르스보다는 총리다. 그렇죠. 그게 더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뭐 본인은 일단 유럽 방문하는 것을 일단 취소하겠다 얘기했거든요. 물론 뭐 서울시의 어떤 뭐 그 위기 대응을 위해서 뭐 취소하는 것도 좋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그런 것들을 대통령의 어떤 방미도 일정 부분 상당히 그 대권 후보자이기 때문에 유력한 대권 후보, 본인도 또 대권 후보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두에 둔 그런 행보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광역단체장의 유럽 방문하고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사실 본질적으로 다르죠. 전혀 다른 예, 예. 수준의 얘기긴 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근데 전 참 이 논의가 좀 이상하게 진행된다고 예. 느끼는 게 유럽 출장을 안 가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방미를 의식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의식했다 하더라도 그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의 방미를 의식했으니까 이게 좋으냐 나쁘냐라고 가면 이건 논리적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행동에는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자기 이윤을 챙기려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만약 이런 것들을 이거 속으로 이걸 기여해서 자기가 이미지를 높이겠다. 나쁜 거 아니죠. 단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이익이냐 그렇지 않냐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유럽 출장을 포기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 일단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싶은데 왜냐 아직 가라앉지 않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국가의 안보의 문제. 잠깐 제 말씀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자꾸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정책적 관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 옳은 관점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비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들어보죠.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정치인들의 정치적 행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고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르스가 계속 이 환자가 일단 발생되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방미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유럽을 안 가고 계속 여기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자기들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다가 대비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의식 안 할 수 없고 또 본인도 나름대로 그 유럽 방문을 취소할 때는 나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메르스 그 때문에 취소를 했다면 그 이유가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적에 그게 이제 진정성이 없느냐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는 물론 뭐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인 제공은 박원순 시장이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청와대로서는 어쨌든 곤혹스러운 상황일 저도 거기에 텐데.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 말씀 맞는데 대통령의 방미는요 14일 날이잖아요. 16일 날이 한미 정상회담이고 그럼 14일 날까지 가서 이게 진정 국면이 되면은 방미하시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진정 국면이 안 된다면 총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새 총리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가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논점의 핵심이죠. 이게 박원순 시장이 유럽 출장을 안 갔기 때문에 이것과 대비되면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약에 우리가 추론한다면은 본질과는 전혀 최 벗어나는 교수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르스 사태의 여부라면 다음 주 초 정도까지 보고 방미까지도 진정한다면 대통령이 가시는 게 좋죠. 국제적 약속을 단지 진정이 안 된다면은 당연히 안 가시는 게 맞다. 근데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럽 출장 포기하겠다. 이건 이 자체로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평가하면 되는 것이죠. 이거 대통령의 방미하고 연관시켜서 그걸 의식해서 일부러 돋보이려고 했다. 이런 논조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논리에 비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미 문제는 좀 요거랑 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게 이슈인데 뭐 대통령 방미와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 한 얘기고 일단 뭐 여야가 모처럼 뭐 초당적으로 어쨌든 하자 뭐 거기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사실 의문이지만
내일 여야 지도부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휴일인데 그렇습니다. 예. 뭐 여야 대표, 원내대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뭐 좀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의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당장 그 뭐 지금 3+3 네. 회의를 한다 하지만은 당장 거기서 뭔가를 해결책을 찾기는 지금 곤란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여야가 메르스 확진 그 대책 방지를 위해서 일단 여야 수뇌부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당장 어떤 해결점이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여야 대표들이 만나고 거기도 각 당에 메르스 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 위원장들 같이 나오니까 거기서 또 이제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국회에서 지적도 하고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뭔가를 또 새롭게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여야가 정쟁에서 좀 벗어나서 네. 일단 만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싸우는 거보다는 뭐 여기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그렇죠. 메시지가 중요할 테니까 여기서 한번 저희 최 교수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뭐 당장 내일 만나는 이슈는 메르스이긴 한데 이게 사실 그 전까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좀 며칠 만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내일 회동에서 논의가 가능할까요, 그 부분이?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만약 지금 여야가 만나서 하게 된다면 또 갈등을 빚을 거고요. 주 의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예. 주제는 아니겠으나 맨 마지막에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메르스가 이렇게 아직도 진정 국면으로 안 들어섰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지 말자 이런 정도의 어떤 뭐 언급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단지 같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또 다시 뭐 각자의 주장만을 되풀이한 이런 국면은 연출하지 않을 거예요. 여야가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이 현재 상황을 뭐 너무 오판하고 있는 거고 저는 메르스에 대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한 모습을 보일 거고 저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정치권이 이렇게 회동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모습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정부의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눕니다만 정치권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경각심도 주고 네. 말이죠. 그래서 여야가 어쨌든 간에 메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이 있어요, 사실. 네.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여야가 지원할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사실 구체적인 대책으로 들어가면 좀 여야가 아니고 정부까지 껴서 우리 여야정 협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좀 모양새가 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당정청 회의가 네. 지금 안 지금 되고 안 되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여야 수뇌부가 만나고 나면은 당정청 회의가 일정 부분 또 활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야 어차피 대표들이 만나기 때문에 일단 국회법 그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얘기는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지금 본회의 통과한 통과한 사항에 대해서 5월 28일 통과됐잖아요. 이것을 무한정 국회에서 붙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보내야죠. 어쨌든 정부로 이송을 송부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정부의 입장을 아마 여당에서는 상당히 강하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아마 대변해서 여당에서는 야당한테 상당 부분을 주문하지 않겠나. 그래서 강제성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당의 입장을 유연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하지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여야 싶구나.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당정청 그 협의도 회의도 가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정청도 가동하고 왜냐하면 당정청 가동하고, 그 협의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일단 거부를 한 사실상 거부를 했죠. 모양새 아닙니까? 그 속내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정치권에서 뭐 자꾸 만나면 뭐하냐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다 100%는 아니지. 현장이 중요하지. 근데 역시 당정청이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법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야 대표도 만나고 당정청도 만나고 그래서 뭔가 백지장도 맞들면 안 돼. 백지장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정청이 여건이 만나서 그런 것들 논의해야죠. 왜 당정청 협의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왜 지금 필요하냐면 이런 지금 원포인트 회담이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메르스 상황을 갖고 당정청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그동안 지금 당과 청이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국회법 개정안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서로 그간의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이 풀릴 수도 있고 또 이 청와대의 입장을 충분하게 그 회담에서 그 회의 때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청와대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야당과의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또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원포인트 일단 회담이 필요하다. 당청정 간의 어떤 회의가 원포인트 회담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 그리고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